달순의 라이브.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베스트 11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조합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해야 최적일까요? 아마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는 최적의 조합, 선발 라인업, 베스트 11도 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좀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그 평가전을 할 때도 베스트 11으로 이렇게 확 힘을 집중했다라기보다는 김학봉 감독님이 두루두루 많은 선수들을 기용해보고 점검해보기 위해서 라인업을 큰 폭으로 좀 변화를 줬기 때문에 가늠이 잘 안됩니다. 어떤 선수가 지금 베스트 11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걱정은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올림픽 본선 첫 경기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뉴질랜드 경기가 첫 경기인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베스트 11으로 마지막 평가전도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을 선수들이 모아본다든지 그래서 어떤 패턴을 확 한번 짜본다든지 약속돼 있는 눈빛만 봐도 딱 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뭔가 팀으로 확 뭉쳐서 시너지를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그것도 저는 일정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남은 한 며칠 동안 최적의 어떤 선수들을 좀 모아서 힘을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다 이제 평가전 치렀고 올림픽 열리는 도쿄로 좀 날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들이 좀 많긴 했죠.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결국 낙마하는 일도 있었고 부상 여파도 조금 우려된다는 선수들도 좀 있어가지고 여러 어떤 돌발 변수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일단 좀 수비긴 해요. 김민재 선수가 일단 떠났고 그러면서 박지수 선수를 와일드카드 센터백으로 발탁을 했는데 박지수 선수가 국가대표는 뛴 적이 있지만 올림픽 대표팀은 뛴 경기가 없어요. 지금 뛰고 있는 이 선수들과도 거의 호흡을 그렇게 많이 맞춰본 선수가 아니니까 올림픽 대표 이 연령대는 뛰지도 않았고 이게 수비는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좀 조직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라인도 컨트롤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니 올림픽 경기의 첫 경기를 본선 첫 경기로 치른다 이런 것도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수비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번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와의 마지막 두 번의 평가전 할 때 역시 좀 고민스러웠던 건 여러 거를 우리가 좀 과제가 남긴 했지만 수비 라인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구나. 수비 라인 재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두 경기 다 2실점 연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측면 풀백을 좀 포함을 해서 수비가 약간 조금은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 미드필더 앞쪽에서 커버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수비 라인 재편이 좀 필요한데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박수 선수가 들어왔는데 박수 선수도 이 연령대 선수들과 뛴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걱정스럽다. 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의 라인업을 좀 어떻게 가져가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저런 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베스트 11을 한번 예측을 하기 위한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의 딱 그 베스트 11으로 이번 대회를 다 치를 수는 없어요. 월드컵도 그렇지만 올림픽도 지금 보면 3일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 치러야 돼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간다고 하면 더 일정이 더 빡빡하게 많잖아요. 우리 조별리그 22일 날 뉴질랜드죠. 3일 뒤인 25일 루마니아 경기죠. 28일 또 온두라스. 이렇게 3일 간격으로 조별리그 3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경기마다 약간의 어떤 체력의 안배라든지 집중력의 안배는 좀 해야 된다. 요건 좀 전제를 깔아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상대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크리스 우드 같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뚝배기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피지컬 저축 뉴질랜드 선수들이 좋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 그럼 여기는 좀 더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승부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고요. 또 루마니아나 온두라스 같은 경우도 많이 뛰면서도 기본적으로 또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대처를 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상대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도 약간의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할게요.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한번 베스트 11을 한번 예측해 본다면 일단 골키퍼 4-2-3-1로 할게요. 김학봉 감독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골키퍼는 일단 송범근 선수가 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프랑스와의 경기 때 너무 치명적인 좀 실수하긴 했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와일드카드 쓴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송범근 선수가 또 K리그에서 꾸준하게 잘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일단
그 실수를 잊고 이 본선에 또 집중하는 이것만 좀 주위에서 케어해 준다면 일단 송범근 선수로 일단 주전으로 놔둬놓고요. 수비 왼쪽은 전 김진야 선수가 좀 더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야 선수가 아무래도 뭐 이 양발을 다 고르게 잘 쓰긴 하는데 왼발로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김진야 선수를 놔두고요. 센터백 고민이 있죠. 센터백 한 자리는 일단 정태욱 선수는 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자리가 김재우, 이상민, 박지수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일단 사실 와일드카드로 뽑았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주전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근데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급하게 대체하기도 했고 지금 뭐 훈련을 하는 것도 그 금요일 밤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훈련하지 않고 또 본선 경기 바로 들어간다는 건 좀 위험해 보여요. 박지수 선수는. 그래서 일단 저는 박지수 선수는 나중에 뭐 어떤 다른 상황에서 투입하는 걸 좀 해보고 일단 그러면 또 이상민과 김지우 선수가 남는데 그래도 저는 이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K리그 소속팀 대구에서 함께 뛰는 김재우와 정태욱 선수를 일단 주전급으로 놓겠습니다. 사실 수비라인 얘기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데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지금 우리 대표팀 뛸 수 있는 게 뭐 우리 풀백들이 다 좌우가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유연 그 다음에 서령우 선수가 일단 오른쪽 풀백으로 지금 뛸 수 있는 선수들인데 조금 좀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에 평가전 할 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는 정승원 선수 물론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서 정승원은 다 미드필더 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진된 미드필더나 아니면 밑으로 쳐진 미드필더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학봉 감독이 허리 압박을 할 때 이 정승원 선수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 수비가 좀 불안하다면 정승원 선수는 K리그 대구에서도 그 오른쪽 윙백을 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원 선수 한번 돌려 써보는 건 어떨까?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중앙의 미드필더 두 자리 여기는 일단 원두재 선수는 그냥 닭주전이라고 좀 봅니다. 원두재 선수는 좀 더 근데 평가전 할 때 약간 좀 패스미스라든지 집중력을 좀 더 끌어올리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원두재 선수는 뭐 갖고 있는 기량 자체도 그렇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백까지 내려오는 플레이라든지 나볼피아나 같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원두재 선수는 일단 여기다 하나 자리 갖다 놓고요. 그 파트너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상황과 상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격적으로 싸운다. 그런 경기여야 된다. 꼭 잡아야 된다. 공격적으로 이 경기는 무조건 상대 두들겨 팰 거야.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파트너에 약간 이강인을 내려 쓰는 것도 좀 가능하다 봅니다. 이강인 선수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조금 내려 쓰는 원두재 파트너로 원두재 선수에게 수비에 대한 걸 맡기고 이강인 선수가 약간 뒤쪽에서 상대 압박이 덜한 곳에서 탈압박도 해주면서 찔러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본적으로 강하다. 라고 하면 여기는 김동현 선수를 원두재 선수와 함께 약간 중앙 미드필더 투 미들로 해서 갖다 놓고 싸우는 방법 요것도 같이 고민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선 한번 가볼까요? 2선은 일단 경합 포지션들이에요. 여기가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아요. 일단 왼쪽은 송민규, 이동경 경합 포지션입니다. 네. 사실 두 선수 중에 누구를 선발을 넣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두 선수는 아마 선발과 교체를 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송민규 선수를 일단 조금은 더 주전급으로 놓고 이동경 선수는 선발로도 충분히 좋지만 울산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동경 선수는 90분을 풀로 가기에는 약간 조금 에너지 레벨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동경 선수가 교체에 들어와서 확 흔들어버리는 역할들 이런 걸 하는 게 어떨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송민규 선수와 이동경의 왼쪽은 경합인데 송민규 선수를 조금 더 놓고요. 가운데 요 세컨 공미나 요쪽은 권창훈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경합 구도라고 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까 이제 미드필더로도 한번 세워놨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좀 그냥 기본적으로 싸워야 될 때는 김동현과 원두재가 되고 그때는 이강인을 위로 당연히 올렸어야 되겠죠. 권창훈 선수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게 많고 유럽 경험도 있고 또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 쓰려고 뽑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되는 선수들 중에 보다는 월등함이 있으니까 뽑은 건데 근데 이번에 평가전 할 때 보면 권창훈 선수가 아주 좋은 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값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폼이잖아요. 그래서 권창훈 선수가 만약에 완벽한 어떤 폼을 갖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당연히 그 위치에 놓고 쓰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진짜 경합이라 봅니다. 권창훈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또 이강인 선수를 만약에
밑으로 내려서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쓴다면 원창훈과의 공존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오른쪽은 이동준과 엄원상의 경합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엄원상 선수나 이동준 선수나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상당히 좋은 선수들인데 지금 소속팀에서의 보여주는 거라든지 또 대표팀에 왔을 때 어떤 임팩트라든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동준 선수가 조금은 더 주력급 선발급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좀 보여요. 엄원상 선수도 물론 그 이강인 선수와 20세 때부터 호흡을 맞춰가지고 눈빛만 보면 확 돌아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 상당히 좋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적인 폼은 이동준이 좀 더 좋고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때에 따라서는 제로톱으로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전술 변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동준을 좀 더 중용할 가능성이 있다.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전방은 뭐 이건 황의조 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황의조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톱 자리는 구성될 것이고 뭐 황의조 선수가 그런다면 이동준을 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세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선수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대체할 그런 다른 자원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상황과 상대 일정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베스트 11은 이렇고요.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분산시키지 말고 이 멤버들 물론 김학봉 감독님도 지금 당연히 오랫동안 관찰해갖고 가까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일단 남은 시간 동안 꽉 조여가지고 딱 그 뉴질랜드 첫 경기부터 힘을 완벽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스트 1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예. 또 뭐 그리고 저기 송봉 선수 너무 기죽지 말고요. 우선들 힘내가지고 힘 확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